안녕하세요. 류준상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해서 이론을 잠깐 배울 거예요. 근데 이론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거니까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합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거를 보면요. 곱의 법칙이라고도 나오죠. 이 두 가지는요. 크게 다른 거는 없는데요. 말 가운데 더해야 되느냐, 곱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합의 법칙, 저랑 같이 일단 한번 볼게요.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건 A가 M가지, 사건 B가 N가지로 일어나는 경우,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M 더하기 N이래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또는이에요. 또는. 제가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건데요. 또는이나 이거나 무엇 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요. 아, 이거는 더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있는데 집에서 학교로 가는 루트가 지하철로 가는 루트가 3개, 버스로 가는 경우가 2개. 버스죠. 네.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었어요.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니? 그러면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 경로의 수. 지하철 타고 3번으로 갈 수 있고요. 버스는 2가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당연히 저희들은 전체 경우를 구할 때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적죠. 똑같아요. 합의 법칙은 어쨌든 간에 어떤 사건 두 개를 그냥 더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말하고요. 굳이 어떤 힌트를 드리자면요. 또는이랑 이거나란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더해야 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제는요. 1부터 20까지 숫자가 적힌 종이가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2의 배수가 나오면 사탕 주고요. 3의 배수가 나오면 초콜릿 준대요. 그랬을 때 사탕 또는 초콜릿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저희가 일단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A 사건, B 사건.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는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A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2의 배수가 나올 때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2의 배수가 나온다. 그거를 A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B 사건. 그럼 이거는 여기서는요. 3의 배수가 나오겠죠? 3의 배수가 나오는 어떤 경우를 우리는 B 사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탕 또는 초콜릿 또는 둘 다 받게끔 해달래요. 여기는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아까 집에서 학교 가는 경우처럼 무작정 더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보신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A는 2의 배수가 나온다. B는 3의 배수가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의 배수 난 더할 거야. 3의 배수 더할 거야. 하지만 중간에 뭐가 겹쳐 있죠.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2와 3의 공배수, 6의 배수는 겹쳐 있어요. 그러면요.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사건은 말 그대로 사탕 받는 사건이고요. 3의 배수는요. 초콜릿 받는 사건이에요. 둘 다 받는 사건은 여기를 말하겠죠. 여튼 사탕, 초콜릿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녀석의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합의 법칙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그러면 A 사건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의 배수만 나오면 된대요. 2, 4, 6, 8, 10 쭈루룩 가서 20까지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죠? 2 곱하기 10, 1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A가 나올 사건의 개수는 10가지예요. 그 다음에 B가 나올 사건은요? 쉬운 거니까요.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은 1부터 20까지 중에서 3의 배수라면 당연히 3, 6에 18 해서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그러면 두 개를 더 할 거예요. 또는 이라는 말로 돼 있고 문제 상태로 봤을 때도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경우니까요. 완전히. 더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중간에 겹쳐있는 6의 배수를 우리는 한 번은 빼줘야 돼요. 왜냐면요. A 사건 더할 때 한 번 더했죠. 그 다음에 B 사건 더할 때도 한 번 더했죠. 그럼 여기는 몇 번 더해졌어요? 2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빼줘야죠. 추가됐으니까요. 그래서 6의 배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20가지에서 6, 3, 18 해서 3가지가 나오죠. 그럼 이 3가지는 이쪽 경우에도 들어갔고 이쪽 경우에 각각 3가지 추가로 들어갔으니까요. 한 번의 경우는 빼줘야 될 거예요. 3가지. 그래서 뭐 굳이 답으로 구하자면요. 13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배워볼게요. 이 공식은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많이 나왔던 공식인데요. 합집합의 개수는 A 사건, 뭐 A의 개수,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한번 뺀다. 지금 요 식을 어찌 보면 사용한 거죠. 이 식을 사용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볼게요. 3개짜리가 나왔어요. 보신 기억은 있을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네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A 개수 다 더해요. B 개수 다 더해요. C 개수 다 더했어요. 겹치는 게 엄청나게 생겨요.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요. 그래서 겹치는 걸 한 번씩 빼주죠. 뭘 겹쳤냐면 A랑 B의 교집합. 여기는 한 번 겹쳤지. 너랑 계산하면서 한 번 겹쳤지. 빼주고요. 또 한 번 B랑 C의 교집합. B랑 C 할 때 합집합할 때 여기 한 번 겹쳤지. 또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랑 A랑 교집합. 역시 여기도 한 번 빼주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여기 완전 가운데 센터가요. 총 몇 번 더해지고 몇 번 빼졌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처음에 A를 더하면서 한 번. 그죠? B를 더하면서 또 한 번. C를 더하면서 또 한 번. 총 3번 더해졌어요. 총 3번은 더해졌는데 방금 여기서 우리가 한 번씩 뺐잖아요. 뺄 때 교집합 한 번 뺐을 때 한 번 또 빠졌어요. 요 교집합 뺐을 때 또 한 번 빠졌어요. 또 한 번 빠졌어요. 3번 더해지고 3번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애초부터 안 더해져 있는 거랑 똑같죠. 근데 어차피 저희는 합집합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에는 한 번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왔던 공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3개짜리로 나왔다 그랬으면 저희는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확장 형태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우고요. 곱의 법칙. 자, 글씨를 조금 읽어볼게요. 사건 A가 M가지로 일어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N가지로 일어나는 경우, 사건 A가 M가지, 사건 B가 N가지로 일어나는 경우 어떻대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N 곱하기 N이래요. 너무 당연한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동시라는 말이에요. 동시. 그러면 동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으로 이게 똑같다. 동시.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동시라는 거는 좀 확장 형태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 저희는 이걸 동시라 그래요. 똑같은 시간에 안 일어나도 이거 한 다음에 뭐 동전을 던진 다음에 곧바로 주사를 던졌다. 이것도 저희는 동시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혹은 아예 시간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글씨적으로 보기엔 조금 그렇고요. 문장 가운데 이거 다음에 그냥 이것이 곧바로 일어나네? 그러면 곱의 법칙으로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면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동시라는 말하고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고, 무엇 이고, 무엇 이 경우, 무엇 이고, 무엇의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묻기를 시작하거든요. 요 말은 대부분 고만 나와 있죠. 뭐 3의 배수 이고, 뭐 3의 배수 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라는 개념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동시나 이고가 나왔으면 곱의 법칙으로 하는구나. 혹은 내용 가운데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났구나. 뭐 계속 연관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곱의 법칙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요. 곱하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옷가게에서 3종류의 청바지랑 5종류의 티셔츠를 같이 한 쌍으로 판대요. 그러면 바지 제가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바지 3개랑 티셔츠. 티셔츠. 그냥 T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티셔츠 5종류. 이렇게 바지 3가지 종류와 청바지 3가지 종류와 티셔츠 5가지를 어떻게 판대요? 한 쌍으로 묶어서 팔 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랬어요. 여기는 동시라는 말도 없고 이고라는 말도 없어요. 하지만
요거 따로 팔 수 있는 경우 이런 개념은 아니죠. 무조건 여기서 한 개 고르고요. 무조건 여기서 한 개 골라서 세트로 판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뇌용상으로 곱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건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청바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뭐 물론 3가지 거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고를 수 있는 경우는요. 5가지겠죠. 그래서 뭐 총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요. 15가지예요. 그럼 이거 흔히 말하는 노가다로 한번 해볼게요. 바지 1번, 티셔츠 1번 하나, 바지 1번, 티셔츠 2번 2개, 바지 1번, 티셔츠 3번 3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랑 짝지을 수 있는 게 5가지, 얘랑 짝지을 수 있는 것도 5가지, 얘랑 짝지을 수 있는 것도 5가지.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5 해서 15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이제는 곱하기를 배웠으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곱의 법칙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은근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풀어보면 뭐 익숙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차이를 꼭 알아야 되냐? 그랬다면요. 동시, 뭐 또는, 이고 이런 이제 말 끝에 차이 하나 정도만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걸로 따라서 이렇게 뭐 합을 하냐 더 곱을 하냐 그것만 이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